학사 일정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 학기 학사 일정이 달력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걸 체크해서 항상 그거를 격려하는 그 지도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교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누나는 아실 거예요. 봉사활동 많이 하셨죠? 안 하셨어요? 이 봉사 점수, 응모 점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아이 봉사활동 하고 있죠 지금? 안 하나요? 초2일 말고요. 큰애 안 해요. 할걸요.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 초등은 봉사 점수가 없었는데 중학교 중학교 근데 하게 되기는 하죠. 엄마들이 하죠. 엄마들이요? 네. 4, 5, 6학년 때는 일단은 아이들이 봉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중 1, 2, 3 때는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제냐면 전국에 대략 40만 명, 많으면 60만 명의 수험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99%의 봉사활동이 학교 쓰레기 청소, 양로원, 고아,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 이걸로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도 다 동일하고 자기소개서에서도 동일하고 면접 질문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무서웠는데 거기에서 일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누구나 그렇게 기술을 해요. 차별성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봉사활동만 해도요. 이렇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국대에 합격을 하는 건데 1학년, 2학년 동안 한 군데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직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한두 달마다 직장을 옮기는 직원이 있을 거고 어떤 직원은 2년이고 3년이고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한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을 만약에 부모님들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2년간 이렇게 한 군데에서 다른 거 없이 꾸준히 일했다는 걸 보면 아이가 봉사활동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게 바로 아이들 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학들, 그 다음에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형태대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대로 아이들이 자기의 이제 성장 과정 동안 교육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학생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많이 나오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독서 활동도 위에 학생 보시면 교실 밖 국어 여행이라고 학교 추천 도서 목록을 기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제가 권장하지 않는데 학교 추천 도서 목록을 읽고 생활기록부에 올려버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에 수십만 명의 학생이 동일한 책이 올라가요. 경쟁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래 학생을 보시면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를 이제 읽었다라고 하는데 같은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 같은 1학년인데 책 수준이 다른 걸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 활동도 부모님들이 지도를 하실 때 우리 애가 중학생이다라고 하면 상상고나 민사고나 외고과학고에 권장 도서를 읽게 해서 중학교에 기재를 시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지금 지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더 높은 지도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이가 중국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우리 중국어 학교에서는 아이들 중국어 원서책을 읽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생활기록부에다가는요. 중국어 원서책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 이름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학사정관이 얘가 제2외국어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지도를 할 때는 아이들 지도를 할 때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생활기록부 독서 목록에는 영어 원서하고 중국어 원서를 꼭 채워 넣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어학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학사정관들이 간접적으로 다 체크를